네, 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레이 수압 유저들이라고 하면 많이 기다리셨을 클레이 수압의 집중화된 유동성 알고리즘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이제 V3 업데이트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23년 6월 14일, 14일 현재 미디움 글이 떴고 실제 페이지에도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뭐 V3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신규로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V2와 뭐 V3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조금만 설명을 하고 미디움 글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고인물 분들께서도 이런 걸 투자하실 때 혹시나 한번 잊지 말고 체크해야 될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오더북 방식과 AMM 방식이 무슨 말이냐, 무슨 차이가 있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더북 방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업비트 아니면 뭐 주식 거래 이런 것을 할 때 오더북, 즉 이제 매수 호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매도 호가가 나오게 돼 가지고 중간에서, 즉 살라는 사람과 팔라는 사람의 가격과 수량이 만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이 오더북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화된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가격을 수정할 때마다 가스비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면서 그 비용을 들여서 수정하는, 즉 트랜잭션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비효율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가스가 비싼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에서는 뭐 한번 좀 내가 가격을 수정하는데 뭐 몇만 원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탈중화가 된 거래소, 즉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화가 된 거래소에서는 현재 가격은 결정되어 있는, 즉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오토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방식의 거래를 이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지금 보실 이제 CPMM이라고 하는 일종 이제 일명 V2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X, 즉 그 토큰의 개수, 그 1번 토큰의 개수와 Y, 2번 토큰의 개수는 항상 일정하다, 상수가 된다라는 그 메커니즘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X,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토큰의 개수가 10개가 있고 Y, 다이라고 하는 토큰의 그 개수가 10,000개라고 결정되어 있는 이 유동성 풀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유동성 풀에서 거래를 내가 시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어떤 사람이 1000개의 다이를 가지고 왔다고 쳤을 때, 이거를 내가 1000개의 다이를 줄 테니까 이더리움으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느냐. 먼저 1000개의 다이가 추가됐으니까 다이가 11,000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풀에서의 그 개수가 11,000개가 됐다는 얘기는 Y의 토큰의 개수가 11,000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Y의 토큰의 개수가 11,000개로 바뀌면서 K가 일정, 즉 아까 기존에 10만이었죠. 10만으로 일정하게 되려고 하면 X 토큰의 개수가, 즉 이더리움의 토큰의 개수가 9.09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은 1000개의 다이를 놔두고 이더리움을 0.91개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 바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게 되면 이 풀 안에서의 그 토큰의 각 토큰의 개수가 이더리움이 9.09개, 다이가 11,000개 이렇게 해서 10만, 전과 동일하게 10만이라는 숫자로 동일하게 되는 거고, 이 가격은 자동적으로 그 비율이죠. 즉 1 이더리움이 1000다이였는데 1 이더리움이 1210 나누면 되죠. 이렇게 결정되는 방식이 이제 CPMM 알고리즘이 적용된 그 AMM 방식의 그 거래 성사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V2 방식이었고요. 그 V2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다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즉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그 AMM이라는 방식 하단에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하단 그 종류가 지금 설명한 CPMM 방식도 있을 수 있고, CFMM, 즉 이제 커브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 즉 가운데는 일정하고, 이거 대비해서 여기는 이제 이게 계속 커브가 그리지만 여기는 이제 선형에 가깝게 일정하고, 양 끝단에서만 변동성이 크게 해서 뭐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제 어떤 알고리즘,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럼 V3라는 말이 왜 잘 쓰이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닛수압의 그 AMM의
그 가격 결정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즉 이제 유니스왑 V1이 이제 18년 11월 달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체인에서 거래소가 생겼는데, 이때 만들어졌던 게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뭐 V1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고, 다만 이때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이더리움과 ERC20, 즉 이제 메인 토큰과 ERC20 간만 유동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RC20이라고 하는 형식의 토큰들, 즉 뭐 다이도 ERC20의 토큰이고 뭐 USDT, USDC로 다 위에 토큰이잖아요. 그럼 그 각각의 토큰들 간의 거래는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다이에서 USDT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 가정이 다이에서 이더리움으로 가고 이더리움에서 USDT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비 소모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만큼의 비효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수정이 돼서 나왔던 게 이제 디파이 붐을 일으켰던 뭐 2020년 5월달 요때 이 V2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뭐 추가적으로 뭐 CC 스왑에 스시라고 하는 보상 토큰이 주어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어쨌든 요때 시기에 이제 디파이 붐이 일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업데이트 됐던 게 이제 지금 오늘 설명드릴 클레이 스왑에도 2020년 11월부터 오픈을 할 때부터 계속 이제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거와 동일한 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의 특징으로 보실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ERC20 간의 거래가 지원이 되었다. 즉 이제 토큰과 토큰끼리의 유동성 풀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가격이 조금 뭐 실시간으로 너무 빨리 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그 해킹 공격 이런 것들에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들, 유동성이 없는 풀들의 경우에 그런 가격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을 좀 만들 수 있는, 그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된 방식으로 그 쭉 사용되었던 게 이제 V2 방식이고요. 이 알고리즘들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겼던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이더리움을 예를 들었을 때 이더리움이 하나가 이제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는 것은 뭐 한정이 됐을 거잖아요. 뭐 95만 원 구간부터 105만 원 구간만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치고받고가 뭐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의 유동성은 전체 유동성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가격이 뭐 0에서 이게 무한대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거래가 되는 것은 요 사이 구간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95만 원에서 예를 들면 105만 원 사이에서만 가격이 왔다 갔다가 계속 자주 이루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수수료가 쌓이는데, 유동성, 즉 LP들을 공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0원부터 이 무한대까지의 낮게 이렇게 좀 그 유동성이 제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뭐 1억 원치의 유동성이 이렇게 쫙 깔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사이에 있는 그 돈의 비율, 즉 유동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고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이제 V3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뭐냐? 우리가 가격이란 것은 0원부터 뭐 무한대 이렇게 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뭐 내가 봤을 때는 9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의 가격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나는 이 구간에서만 유동성을 제공을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집중화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커스텀하게 자기가 나는 몇 프로 내에서만 제공을 하겠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러프하게 나는 50만 원부터 뭐 150만 원 사이에 하겠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보시면 여기 그 두 개의 면적이 같다고 쳤을 때, 두 개의 면적이 같다고 쳐보면 90만 원에서 110만 원에서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훨씬 더 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110만 원을 넘어가는 요 범위 내에서는 사용도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제공했던 유동성은 사용도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9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부분들이 훨씬 더 동일한 가격을 했을 때 가격치만큼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고 치면 더 많이 사용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겨가는 게 당연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관련해서도 좀 뭐 뒤에서 조금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V3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V4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V3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V2 방식이 가격이 이렇게 넓게 배치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단편적으로 딱 요 사이에서만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골라가지고 나는 여기에는 전체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의 뭐 한 50%를 요 부분에 채우고, 요 레인지에는 뭐 30% 채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나눠서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라기보다 이제 특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진리처럼 알아졌던 V2 방식에서 진리처럼 했던 것은, 내가 이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했어를 LP 토큰이라는 이제 증표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LP 토큰이라는 것의 증표를 뭐 이더 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LP 토큰을 내가 전체 발행량이 뭐 10,000개인데 10,000개인데 나는 그 중에 이번에 1,000개가 발행이 되었다. 그럼 내가 지분율이 10%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증명을 했던 거와 다르게 V3 방식에서는 이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V2 방식의 이런 그 유동성 토큰으로 내가 지분율을 증명한다든지 내가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징표가 가능했던 것은 가치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총 10,000개의 LP 토큰이 발행됐다고 하면 그 중에 한 개의 LP 토큰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그 LP 토큰 한 개의 가치와 동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이런 범위를 유동성을 공급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V3 방식이 됐을 때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간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LP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어렵게 되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NFT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NFT로 증명을 한다는 것은 A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의 범위를 아까 뭐 95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에 유동성 얼마치를 공급했어요를 NFT를 발행을 해주는 거죠. 그럼 NFT를 발행을 해주면 요거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이 프로토콜에서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가지고 있던 게 얼마였구나, 포션이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서 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다시 찾을 때 이 NFT만 가져가면 유니스왑 측에서 그만큼의 현재 가치에 맞게 이제 뭐 이더 다이를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 뭐 50만 원에서 15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를 공급했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NFT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특화된 이런 증명을 이제 발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유동성 토큰, 즉 이제 이런 LP 토큰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재해치해주는 프로토콜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 뭐 클레이 수압의 LP를 가지고 오면 내가 뭐 복리해치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적용하기가 곤란해지는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미디엄을 읽어보기 전에 이런 좀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많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화된 페어가 업데이트되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즉 이제 어떤 점들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V3 관련해서 내가 도입했는지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실 내용은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이제 유니스왑의 경우에는 내가 유동성을 공급할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이제 커스텀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클레이 수압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자율성은 주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의 자율성은 주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이제 나는 이제 진짜 레인지가 15% 안에서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와이드,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한을 둬가지고 요 중에서 뭐 고를 수 있게 좀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인지가 기존의 V2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스팟을 할래, 와이드를 할래, 아니면 뭐 V2를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를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것들마다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수익성인 측면에서는 이런 높은 확률로 이 스팟 거래를 했을 때가 가장 이제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가장 높게 찍힐 것이지만, 그것 대비해서 조금 풀레인지로 가게 되면 물론 수익성은 떨어지겠지만 안정성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뭐 비영구적 손실이 어떤 개념인지를 이제 V3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것을 실제 모르고 실제 진행을 하시면
앞에 내가 왔을 때는 수익률 숫자가 엄청 컸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공급을 끝내고 나중에 봤을 때는 왜 오히려 내가 원금이 손실이 나 있지? 뭐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금 손실의 확률은 실질적으로 V2 대비해서 V3가 훨씬 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뭐 미디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말이니까 뭐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수수료 즉 이제 클레이 수압 내에서의 이 거래 수수료 즉 거래소가 그 움직임에 따라서의 거래 수수료율과 수익료 배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기존에 이제 V2와 V3가 이제 공존하는 방식의 그 덱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숫자를 뭐 맞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분들이 고심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의 이런 수수료율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보면 V3의 경우에도 스테이블 페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게 0.05%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변동성 있는 것들도 0.2% 페어로 하겠다라고 했고 이것은 기존 페어들의 그 거래 수수료 0.3% 대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하겠다. 즉 이제 그러니까 클레이 수압을 많이 이용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KSP 즉 이제 클레이 수압의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계신 KSP 보유자들께서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거죠. 거래 수수료가 그러면 분배되는 방식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KSP 즉 이제 그 분배 방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은 이 비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거래 수수료율 분배에 대한 비율만 좀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이제 일반 페어풀 기존의 V2 페어풀에는 유동성을 예치한다 해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주진 않았습니다. 유동성을 예치한 LP들에게는 KSP 보상 토큰들만 줬었죠. 보상 토큰들만 줬는데 이제는 유동성 예치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위험을 안고 집중화된 이 유동성을 제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이 이제 거래 수수료를 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비율들이 40% 뭐 4대 3대 3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KSP의 토코노믹스적인 관점에서의 장점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KS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바이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뭐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 같고요.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시작을 하면서 뭐 이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실질적으로 뭐 이벤트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움 글만 읽어보면 좀 충분히 알 수 있겠다라고 싶고요. 그래서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얼른 좀 다시 클레이 수압의 업데이트된 내용만 한번 봐드리면 여기 이제 예치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뭐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전에는 단일 예치밖에 없었는데 이게 엄청 늘었죠. 일반 페어 예치밖에 없었는데 단일 예치와 뭐 플러스 예치 생기더니 이제 롱숏 포지션 예치 생겼고 이번에 이제 집중화 페어 예치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런 선택지가 늘어났다. 이런 것은 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업데이트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 며칠 지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참고하실 내용은 이제 KSP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이 투표에 이제는 이제 V3 풀과 V2 풀이 구분이 됩니다. 즉 그래서 동일한 이제 페어라도 클레이 수압 똑같은 뭐 클레이 수압 메시 이런 풀이라도 V2 풀이 있고 V3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V2 풀을 이용할 것인지 V3 풀을 이용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각마다 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화된 페어 예치, 즉 이제 V3 풀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듯이 말씀드렸듯이 숙련자라고 하는라고 이렇게 있지만 기존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해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가서 예를 좀 들어보면 뭐 클레이튼 다이를 보면 여기 보면 현재 클레이튼 다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유동성들이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예치, 그러니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게 됩니다. 즉 이제 커스텀, 즉 유니스왑에서 사용했던 이런 커스텀 방식은 없고 스팟, 아까 스팟이라고 하면
이게 15%였네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 그다음에 와이드 같은 경우는 가격 전체 변동폭의 50%안 뭐 이렇게 이제 레인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가격 범위가 여기 있죠. 보시면 변동성 자산, 즉 이제 그 스테이블 말고 변동성 자산이 있는 것들은 그 가격 전체 변동폭의 15% 사이, 그다음 이거는 플러스 그 전체 변동폭의 50% 사이, 뭐 이렇게 있는 건데, 뭐 이게 표현이 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 가격 폭의 15%다, 전체 가격 폭의 50%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중에 이제 그래서 고르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요 부분들이 나을 거다. 그래서 뭐 예치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치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얼만큼 할 건지를 이제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 가격 비율이 내가 클레이튼과 K다이 비율이 0.133부터 0.1769 요 사이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인가 봐요. 그래서 요 사이만 됐을 때 내가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전체 가격 변동폭 요 중에서 현재 가격 대비해서 요 사이만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거래소 수수료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즉 거래소의 측면에서도 내가 그 유동성이 크면 클수록 또 안정화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점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적인 측면인데요.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제 뭐 클레이튼 테더 이런 거보다 좀 더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은 뭐 가격 변동이 큰 코인들이겠죠. 뭐 특히 뭐 이런 거. 테더 마블엑스 뭐 이게 있다고 칩시다. 테더 마블엑스가 지금 여기 지금 상장되어 여기 올라와 있는 이 풀의 종류 중에서는 가장 뭐 좀 변동성이 커 보이는 게 뭐 테더 마블엑스와 테더 위믹스 정도일 것 같은데, 요것들의 경우에 만약에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1 마블엑스가 1 USDT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불이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뭐 0.85, 그 다음에 뭐 1.15 이렇게 되겠죠. 1.15라고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사이에만 내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만약에 이 테더 대비 마블엑스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즉 이제 방향이 열로 되겠죠. 방향이 열로 된다는 얘기는 1 마블엑스가 뭐 1.2 그 테더가 되었다. 가격이 1.2 테더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유동성을 공급한 부분을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되면 1.2죠. 1.2 벗어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그 나의 토큰을 회수한다고 쳤을 때는, 이것은 내가 뭘 회수할 수 있느냐? 이때는 테더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내 지갑에는 테더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중앙 시점 현재 가격인 1달러 기준으로 해서 요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마블엑스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내 지갑 안에는 마블엑스의 개수는 줄어들고 테더의 개수는 늘어나겠죠. 이거는 이제 V2의 방식하고도 동일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가격이 싸질 때도 마찬가지겠죠. 싸질 때는 마블엑스의 개수는 늘어나고 테더의 개수는 줄어드는 뭐 방식이 될 겁니다. 방식이 될 텐데, 그러면 이 가격 레인지를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마블엑스가 테더 대비 가치가 높아지면 내 지갑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테더밖에 남지 않게 되고, 반대로 내가 요쪽으로 왼쪽으로 가격이 벗어나게 되면, 요 레인지에서 왼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지갑을 회수한다 칠 때 0.7불이었다라고 치면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마블엑스만 잔뜩 회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내가 기존에는 테더 뭐 1000개당 마블엑스 1000개 이렇게 가져서 1대1로 해서 1달러에 공급을 했다고 쳐도 나중에 회수할 때는 테더만 잔뜩 회수하게 되고, 마블엑스 같은 경우 이쪽에서는 마블엑스만 잔뜩 회수하게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유동성을 더 이상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레인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즉 이 레인지를 중간점이 1이었다가 이제는 1.2로 옮겨야겠네, 이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그레이션이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기존에 내가 전부 다 테더를 가지고 있던 것을 1.2에 맞게 다시 세팅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 뭐 테더의 개수가 뭐 2000개가 아니겠지만 2000개는 아닙니다. 2000개가 아닌데 이 중에 1000개를 다시 마블엑스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가지고 있는 그 테더의 절반을 마블엑스로 교환을 하게 되고, 다시 비율에 맞게 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이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인 거고요. 그럼 이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거래 수수료가 또 한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한 비영구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뭐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힘드니까 제가 상단의 링크에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거를 좀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비영구적 손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V3 유동성을 공급할 때 특히 뭐 스팟 이런 것들로 좀 레인지를 좁게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큰 것들을 공급을 할 때는 비영구적 손실이 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커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면 전체 물량의 절반을 또다시 내가 기존의 페어 물량으로 반반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거래 수수료가 든다. 그리고 그 거래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가격이 이렇게 뭐 마블엑스 가격이 폭등을 해도 실질적으로 내 지갑 속에 남은 이 마블엑스 테더 페어의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개념상으로 좀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좀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 하나만 좀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마치려고 하면, V2랑 V3는 결국 이제 동일 페어라도 다른 풀로 취급이 된다.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클레이 수압 내에서 V2에 공급했는지 V3에 공급했는지에 따라서 투표를 받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것도 다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저기서 이제 클레이 수압을 갖다가 쳤을 때 우리가 클레이 수압 내에서 이 수압을 갔을 때 여기서 뭐 내가 클레이 수압을 일단 칠게요. 그러면 뭐 쳤을 때 요 밑에 어느 페어로 사용되는지가 여기 뜨게 됩니다. 여기 뜨게 되는데 클레이 KSP V2 현재는 이제 V3 유동성이 거의 공급이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V2로 뜨겠죠. 이렇게 뜬다는 얘기는 결국 요거가 다른 풀로 계속 인식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사항은 꼭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영구적 손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비영구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산을 예치하실 때 이게 그 내가 예치한 자산들의 가격 변동이 얼마나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수수료를 내가 얼마나 받았을 때 대비해가지고 내가 그 V3 유동성에 공급했을 때의 거래 수수료와 그 다음에 KSP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 꼭 비교를 해보시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놓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이그레이션 됐을 때는 공짜가 아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니까 이 마이그레이션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런 이제 그 상황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V3 유동성으로 가는 과정은 사실 좀 필수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레이 수압이라고 하는 이 클레이튼의 대표적인 텍스에서 판게어 수압이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V3를 공급했던 그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그러한 거래소 대비해서 좀 그 전체 토탈 TBL 토탈 가지고 있는 이 토큰의 수량은 많지만 실제 하루에 일간 거래되는 그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V3로 가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실제로 되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셨을 때는 뭐 기존에 이제 V3를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V2에서 특히 V3로 그냥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숫자가 커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즉 이제 비영구적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도 있으니까 꼭 이런 점들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거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클레이스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도 소개하다 보니까 뭐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